도내 해안가의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합니다. 정부 조사 결과 부안 모항 해안이 전국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응급을 요하지 않는 신고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구급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현장 대응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전북 금융도시 딴지 걸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부산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 금융도시 방해를 노고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를 오염시키고 결국 인체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험성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한반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우리 지역 부안 모항이라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안 모항입니다. 녹슨 어구들이 해변 곳곳에 버려져 있고 각종 폐자재를 모아 태운 흔적도 보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쓰다 버린 플라스틱 배관이 갯벌 속에서 나오고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잔해는 모래에 섞여 구분조차 쉽지 않습니다. 해안가에 널려 있는 쓰레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페트병과 같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데요. 오랜 시간 버려져 있어서 그런지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부서집니다. 이런 가운데 부안 모항이 전국 해안가에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란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위 면적당 농도가 1제곱미터당 14,500제곱미터로 뒤를 이은 거제 흥남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주민들이 버린 생활 쓰레기나 육상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업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스티로폼 부피에서 떨어져 나온 알갱이가 더 걱정은 오염물이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들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소중한 먹거리까지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량이지만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 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마구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수거부터 처리까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술에 취했거나 장난 등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119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한 해 도내에서만 수천 건에 이릅니다. 불필요한 출동이 잦아 꼭 필요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결국 119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신고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가벼운 찰과상에 횡설수설하는 신고자는 알고 보니 단순 주취자입니다. 64회 정상 수치입니다. 길거리에 쓰러졌다며 전화를 걸어온 신고자.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 데다 충분히 거동이 가능합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단순 주취자 등 비응급 환자 이송을 크게 줄였습니다. 지난 2015년 3천여 건이었던 전북 소방의 비응급 환자 이송 현황은 지난 2016년 380여 건, 지난해에는 11건에 불과했고 특히 주취자 이송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전체 구급차 이송 건수가 비슷한 대구와 강원, 전남보다 수천 건 이상 적은 수치로 여전히 무리한 119 출동에 시달리는 타 시도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욕설이나 폭행을 할 것 같으면 대원들이 이송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가 않을 경우는 이송하면서 후유증이 또 발생되고 해가지고 이제 구급대원한테 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2016년 3월 과태료 제도가 바뀌었는데 신고 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허위나 거짓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 되고요. 현장에 출동한 경우에 그 단순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송 거절서를 받고 있고. 고 강현희 소방관 사망 이후 주취자 등 비응급 환자 이송이 구급 인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인식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 소방본부 역시 꼭 필요한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 비응급 환자 이송은 더욱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조만간 택시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5년간 인상이 없었던 탓인데 인상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현재 도내 택시 기본 요금은 시지역이 2,800원, 군지역은 3,500원입니다. 5년 전인 지난 2013년에 조정된 금액입니다.
택시업체나 개인 택시업자는 임금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요금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24.5%가 올라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택시 요금이 5년간 동결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의 관련 용역이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어 관심은 인상폭에 쏠리고 있습니다. 용역에서는 현행보다 25%에서 30% 정도의 인상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 지역의 경우 기존 2,8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비자정책심의라든지 물가정책심의를 거쳐서 이 금액이 적정한가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로서는 적잖이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택시 운전사들도 우려를 나타냅니다. 올리는 사람 좋아할 것 같죠. 돈을 많이 떨어져. 나는 내 입장은 그런다 이거지. 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민 부담이 느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택시 근로자의 근로 요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월급제 시행이나 최소한 산학금을 고정시키는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부산 정치권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노골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여기에 추가 이전이 거론되는 금융기관 유치까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북의 대응은 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부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불러세우더니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냅니다. 제3금융중심지는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를 같이 강하게 하는 지역입니다. 급기야 노골적으로 추진 중단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아무리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도 같이 투자하고 하는 이런 정책을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당시 금융위원장은 변변한 반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해 부산 정치권의 본격적인 딴지 걸기가 시작된 건데 이에 대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북의 금융도시 추가 지정 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담당 부처장인 금융위원장을 몰아세우는 행태는 압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산 정치권은 추가 이전이 거론되는 알짜 금융기관 유치에도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 부산 금융중심지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를 폄하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치권과 그다음에 지자체, 사회단체에서 보다 강력하게. 전북의 노골적인 딴지를 걸 만큼 부산 정치권이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인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김성주 이사장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최근 논란에 대해 전주 이전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의 흔들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 전주 MBC를 방문해 국민연금공단의 규모나 역할을 고려하면 서울이 아닌 세계적 금융 중심인 런던이나 뉴욕으로 가야 할 정도라며 서울 복귀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석인 기금본부장 임용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임명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새만금 신공항 조기 건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잼버리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를 통한 새만금 신공항 조기 건설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예타 면제는 적절치 않고 잼버리 대회 전까지 신공항 건설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시군 축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차질이 우려됩니다. 내일 개막하는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는 태풍으로 인해 사전 신청받은 1박 2일 캠핑을 취소했고 김제 지평선 축제와 임실 치즈 축제도 야외 프로그램을 실내로 옮기거나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주말 오전에 태풍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도내 각 축제장의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축음기나 녹음기 같은 근대 음향기기를 수십 년 동안 수집해온 마니아가 있습니다. 후대의 옛 사람들의 음향에 대한 인식과 취미를 알려주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1910년대에) 제작된 미국 에디슨 축음기의 SP 음반을 걸자 경쾌한 댄스곡 선율이 흐릅니다. 나이 70의 노신사는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의 음악 세계로 빠져듭니다. 이종관 씨는 지난 40여 년 동안 아날로그 음원 저장 장치인 축음기와 녹음기, 텔레비전, 라디오를 수집했습니다. 또 희귀 음반인 SP판도 200여 장 모았는데 익산 출신 정정열 선생 등 5명창이 1937년 일본에서 취입한 춘향전이 애장품입니다. 19장이 완세트로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원래 그대로 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으로 수집한 옛 음향기기와 전자제품만 700여 점. 집 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한계에 이르자 정미소를 사들여 소리 박물관으로 꾸미고 손질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흩어져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문화재 이쪽으로 등록이나 한번 해볼까. 시간이 멈춘 듯한 근대 소리 박물관이 추억과 상상을 선물하며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전주 세계 소리축제 이틀째 소리문화의 전당에서는 가족국과 판소리 놀이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오송제 편백나무 숲에서는 해외 음악가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개막 사흘째인 내일도 판소리 춘향가와 아이들을 위한 해금 배우기 등 20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자체 브랜드인 PB 가공식품의 절반이 수입산 원료를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협 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농협 PB 가공식품 총 292개 가운데 밀가루와 된장, 고추장 등 133개, 45.5%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협 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입 농산물도 매년 들어 농협이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익산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기간에 KTX 익산역 환승역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또 익산 종합운동장 주변 제2공단 도로와 신재생 자원센터 주차장, 원광 중고운동장 등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로 교통 편익을 제공합니다. 오는 9일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축구대회가 24개 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혁신도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선 국토부 장관상과 2천만 원의 상금을 놓고 각축을 벌이게 되며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도 제공합니다.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미를 다지는 천사데이 행사가 오늘 의료기관에서 마련됐습니다. 전주병원은 간호부원들이 기념품을 제공하며 환우들을 위로했고 친절 봉사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지부는 오늘 전주 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라텍스 제품에서 생활 방사능 기능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석 달간 시민들이 의뢰한 218건을 조사한 결과 라돈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은 라텍스와 건강 기능성 제품으로 전체의 26%인 45건을 차지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